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령어의 종류가 좀 많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하나씩 배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장 위에 써 있는 렉탱글이랑 폴리건은 이미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렉탱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리 라인을 어, 4개 그리는 4개의 점을 찍고 넘어가는 것을 한 번에 그려주는 기능,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점 그리고 대각선 반대쪽 이렇게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찍은 부분에서부터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니까 골뱅이 입력하시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2000에 2000짜리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원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심점을 먼저 찍고 몇 각형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중심점을 찍고 그 중심점에서부터의 내접거리 또는 외접거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심점을 찍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몇 각형인지를 결정하시고 반드시 엣지라고 하는 부가 옵션을 입력해서 한 변의 길이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을 그린다 해서 number of size가 4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렉탱글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정사각형, 우리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입력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변의 길이가 아니라 중심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각형이어도 일종의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내접, 외접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꼭지점으로의 거리까지 또는 한 변의 거리, 요 변의 거리로 입력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렉탱글 그리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넛, 일립스, 스플라인 요 명령어들을 해볼 텐데,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명령어들은 우리가 건축적인 작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씩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갈게요. 도넛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베이글 같은 거, 도넛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에 원이 있고, 그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원이 이제 색칠된 형태가 음영으로 표현된 도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그대로 처음부터 그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서클을 그리고 하나를 그리고 똑같은 중심점을 공유한 채로 바깥쪽에 서클을 하나 더 그리면 요 사이가 이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면 도넛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랑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해치라는 명령을 배우시면 이 사이를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해볼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채우면 요 형태를 그리는 건데, 요것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그리려면 수치를 입력해야 되니까 200, 안쪽이 200, 바깥쪽이 400인 도넛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럼 도넛이란 명령어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한번 입력을 해보면, D5로 단축키를 저는 설정을 해놨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안쪽에 있는 도넛의 다이어미터를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레이디어스가 아니라 지름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랑 똑같이 그리려면 우리가 200, 400을 반지름으로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 800이 되겠죠. 그쵸? 400, 그리고 바깥쪽은 800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으면 되는데,
중심점을 위치에 맞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같은 형태의 도형이 그려진 건데 구성 방식 자체가 달라요. 얘는 안쪽에 있는 원이 하나의 엔티티로 그려져 있고 바깥쪽에 있는 원도 하나의 엔티티고 그리고 사이에 칠해져 있는 것도 하나의 개체로 따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총 3개의 개체가 합쳐져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도넛이란 명령어를 통해서 그린 도넛을 살펴보면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안쪽 바깥쪽 이런 칠해진 거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개체로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자, 왼쪽에 프로퍼티 창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 지오메트리 쪽에 가보시면 Start segment with 이렇게 돼 있고 End segment with 이렇게 돼 있고 Global wit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tart와 End, Global 이렇게 3개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라인을 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라인이 폴리 라인이 Start segment, End segment, Global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두께가 없는 거예요. 두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시켜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스타트 세그먼트를 100 엔드 세그먼트는 0 그대로 두면 요 두께는 100의 두께가 되는 거고 요 두께는 0 그대로 지정을 안 했으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꺽쇠 모양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글로벌을 통으로 바꾸면 스타트와 엔드가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선 자체에 폭, width라고 하는 게 이제 폭이잖아요. 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너츠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 원으로 그려진 우리가 400, 800이 지름이니까 200, 400의 반지름을 가지니까 요 가운데의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0이겠죠. 그러면 서클을 기준으로 600짜리 서클을 그린다. 아니죠. 300이죠. 반지름이니까. 다이아미터로 안 했으니까. 자, 이 300짜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이 숨어진 개체 자체가 글로벌 width를 지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원의 경우에는 프로퍼티에서 수동으로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넛이란 명령을 통해서 글로벌 width 이 폭을 지정해 가지고 선 자체의 두께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200으로 바꾸면 두께가 똑같아지겠죠, 그쵸? 네. 다만 얘는 그냥 하나의 선인데 디스플레이 자체를 두께가 있는 것처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와 얘는 그려진 형식 자체가 다르다. 똑같이 생겨도. 얘를 explode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join의 반대 explode 1으로 바뀌어요. 근데 보시면 반원 2개로 합쳐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호 2개로 합쳐져 있는데 호의 경우에는 얘도 지정은 안 되네요. 네. 호도 호 자체는 width를 지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플라인 하고 설명드릴게요. 스플라인 하고 이 p-edit라고 하는 polyline edit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polyline edit를 통해서 두께를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polyline edit를 통해서 요게 이제 하나의 폴리라인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폴리라인의 두께를 조정하는 edit를 통해서 지정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두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두께 조절한 거를 2개를 합쳐 놓은 형태가 도넛이 되는 거고 익스플로드를 시켜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우리가 새까맣게 색칠하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두꺼운 붓 같은 걸로 한 붓으로 이렇게 두껍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스플라인은 어떤 명령이냐? 지금 제가 그린 거 다 지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연습하신 거 여기다 쭉 놔두시면 돼요. 지울 필요 없이. 자, 스플라인은 휘어진 자유곡선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리라인은 라인의 집합이니까 항상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쵸? 꺾여 있지만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건데,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려보시면 계속 점을 찍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점을 찍은 위치를 지나는 곡선을 만들어줘요. 다 끝나면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점들이 여러분들이 찍고 넘어간 점인데, 이 점들의 위치를 조정하면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fit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control vertices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꼭지점 조절이라는 뜻인데, control vertices로 바꿔보시면 형태는 똑같은데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다시 말해서 요런 곡선을 그려나가기 위한 변곡점들의 위치, 변곡점들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들의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스무스한 곡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를 스플라인으로 그린 걸 만약에 옵셋을 한다. 우리 간격 띄우기 기억나시죠? 간격 띄우기. 옵셋을 해보면 간격을 한 500 정도로 해볼까요? 잘 눈에 띄게. 이렇게 옵셋을 해보면 얘는 되게 부드러운 곡선이었잖아요. 변곡점 수가 적은, 여러분들이 찍고 넘어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변곡점 수가 적은 곡선이었는데, 얘를 옵셋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변곡점 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변곡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곡선이 정확하게 일정 간격을 띄우고 조절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점들을 찍고 넘어가야만 완벽하게 같은 간격으로 얘가 조절이 되는 상황인 거죠. 됐죠? 자, 이 스플라인이랑 라인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건축에서 이제 캐드를 그릴 때, 캐드로 작도를 하실 때는 폴리라인으로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폴리라인으로 그리는 게 기본인데, 스플라인으로 그린 개체를 폴리라인으로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완벽하게 부드러운 곡선이죠. 부드러운 곡선인데, 일종의 이 부드러운 곡선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찍고 넘어갈 때 이렇게 세밀하게 훨씬 잘게 쪼개서 찍는다라고 하면 멀리서 봤을 때 곡선처럼 인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인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거를 촘촘하게 찍으면 찍을수록 라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원에 가까운 형태, 곡선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개체의 속성 자체를 라인, 폴리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게 이제 p-edit, polyline edit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polyline edit. 단축키가 아마 P2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P2 입력을 해보시면 select polyline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린 게 폴리라인이 아니죠. 스플라인이라서 개체의 속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이렇게 하나로 바꾸겠냐 라고 했을 때 no로 하면 명령어 진행 자체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yes로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엔터를 치시면 얘를 에디트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specify a precision 이렇게 돼 있죠. 1부터 99까지의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precision이 이제 정확도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커버처를 폴리라인의 조합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촘촘하게 폴리라인을 찍으면서 넘어가는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고, 이 수치가 적을수록 좀 거칠게 많이 꺾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를 복사해서, 자, 똑같은 명령어를 자, 하나는 프리시전 1로 바꿔버리고, 됐죠? 그냥 엔터 치면 부가 옵션 없이 넘어갑니다. 자, 하나는 99, 또 다시 그냥 엔터 칠게요. 로 바꿔보면, 자, 얘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폴리라인이 되게 거칠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렸던 곡선의 느낌이 안 살아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점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모양을 변경하기는 쉽겠죠. 얘를 보면 마치 아까 우리가 그린 곡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직선의 조합으로 곡선을 디스플레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얘가 곡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꺾어보면 꺾이죠. 근데 이 폴리라인의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스플라인처럼 그려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옵셋 간격 띄우기를 했을 때도 아까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점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찍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스플라인을 말씀드리면서 건축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CAD를 통해서 그렸는데, 뭐 라이노라든지 어떤 비정형의 툴이 아니라 CAD를 통해서 그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얘를 보고 도면을 보고 이제 실제적인 스케일로 건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률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꺾이고 어디서부터 휘어졌는지 책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를 실제로 뭐 100분의 1로 그렸다라고 하면 100배 튀어가지고 100배 튀운 그 어떤 종이를 현장에 깔아놓고 위치를 정확하게 찍지 않는 이상 얘를 정확하게 1대1의 스케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떤 벽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화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도면화 시킬 때는 현장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가지고 그려 주셔야 되는데, 비정형의 툴을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전부 좌표값을 찍어 가지고 납품을 할 수도 있지만, 3차원의 좌표값을 찍어서 그렇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불규칙적으로 꺾인 형태의 곡선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아크의 조합으로 얘네들을 그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랑은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아크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크를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요 스플라인에서 일부 구간을 아크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심점이 있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그리고 납품을 할 때 이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얼마까지고 몇 도만큼 또는 길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 아크를 그려서 이 부분만큼을 측정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도 다 아크의 조합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 구간도 아크로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폴리라인으로 제가 바꿔버려 가지고, 그쵸? 그럼 이만큼도 이 중심점에서부터 반지름이 나오고 요만큼을 이렇게 돌리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과 요것과 여러 가지의 호의 조합으로 아까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도면을 그려주셔야 실제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비정형적인 설계, 처음부터 모든 형태가 비정형적인 설계로 만들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비정형적인 설계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공의 스킬이나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자아디드 같은 비정형적인 건물을 일반 시공 회사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시공 회사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시고 거기에 맞는 도면을 그리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생각보다 많이 쓰기는 어렵다. 그림이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걔를 이제 시공까지 넘어가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예제들이 예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렉탱글이랑 폴리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봐라. 예, 요거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개를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옵셋 배웠고 익스텐드, 트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응용해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최초에 350에 45짜리가 있고, 자, 그럼 렉탱글 여기서부터 골뱅이 X축으로 45, 그 다음에 Y축으로 350. 자, 요런 창틀이 하나 있네요. 그쵸? 이 가운데가 파져 있어요. 파져 있는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가선을 하나 그려놨죠. 여기서부터 2400 옵셋된 위치에 창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나중에 이 바깥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쵸? 같이 옮겨볼까요, 지금? 자, 카피. 자, 기준점은 얘. 여기가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건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라인 2개 이렇게 그려주시고, 카피를 해도 되고 옵셋을 해도 되고 이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지나는 창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선으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60만큼 요거요. 중심에서부터 60만큼 좌로 30, 우로 30이 띄어진 형태의 요 교차선이 있어요. 요 선이 좌로 30, 우로 30. 요것도 그려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일단 그리고 미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내리면 되겠죠. 자, 옵셋 30.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30.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선을 지금 일단 그려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창틀의 그 중심의 위치가 600씩 띄워져 있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지워버렸는데 가선을 다시 한번 그리고 옵셋 600.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만큼 이쪽으로 나간 게 되겠죠. 30만큼. 그러면
옵셋 30, 얘를 이쪽으로 30만큼 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창문 자체의 두께가 나와 있지 않는데 걔는 30으로 보고 그릴게요. 30으로. 30의 두께가 창문의 두께인 것 같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30만큼 옵셋을 하면 요런 기준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틀들을 여러분들이 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잘라서 하나를 완성시켜도 되지만, 트림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선들이 다 각각 그린 거기 때문에 조인 명령을 시켜서 하나의 창틀로 하나의 유리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줘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렉탱글 명령으로 기준선들이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렉탱글 그릴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30만큼 하나 더 간 요 기준선도 잡아 놓으면 얘를 카피 복사해서 이 위치만큼 끼워 넣으면 이렇게 쏙 파진 부분이 지금 생기죠? 그쵸? 자,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가 12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 개체랑 요 개체를 잡아서, 자, 카피. 자, 기준점을 어디를 잡든 상관이 없죠. 바깥쪽에 찍고 위로 120만큼 올려주시면 120 맞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더 많이 갔네요. 요까지가 120이어야 되는데, 그쵸? 네, 두께까지 포함한 걸 120으로 가야 되는데 30을 다시 내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90만 가도 되는 상황이었죠? 네, 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가선들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얘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 됐죠? 자, 그럼 나머지는 복사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 위치를 잡을 수 없으니까 얼마만큼 겹쳤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예, 방금 조금 이따 나올 미러 명령을 이용하시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예, 가선을 다 지웠는데 다시 살려서 예를 들어 600 간격이었잖아요. 요만큼이 겹쳐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끝점을 여기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죠? 요거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얘도 잘라내야 되네요. 저랑 같은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만들면서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캐치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지금 빠져있는 게 얘가 빠져있죠. 30만큼 이동한 요거, 예, 요만큼 지금 사각형을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렉탱글 그려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얘랑 얘가 따로 되게. 그쵸? 복사하기 전에 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복사를 해버렸으니까 하나하나 그냥 수동으로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따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0에 30짜리 렉탱글을 그려도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가 다 해볼게요. 자, 얘가 어디로 가죠? 여기로. 그리고 다시 줄인다.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하고 줄인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뭐죠? 얘를 트림을 해야 되죠. 트림을 하면서 얘가 그냥 잘려나가면 이 형태가 지금 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트림을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면 실제적으로 이제 형태는 다 완결이 됐죠. 똑같은 형태인데 얘랑 얘가 지금 개체가 분리되어 있고 요게 빠져 있잖아요. 요게 요만큼. 그러면 그거를 그려주시면 된다, 따로. 자, 그 다음 따로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조인 시켜 주셔야죠. 조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림을 잘못 그린 게 되니까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인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트림 먼저 하고, 그리고 조인.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가 그림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안 나온 수치는 제가 임의적으로 30이라고 가정하고 두께를 그렸기 때문에 약간 지금 뭐 비례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rotate mirror 명령 한번 배워볼게요. 자, 회전시키다. mirror는 뭐 거울에 비친 것처럼 하다, 뭐 이렇게 동사형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회전, 거울,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rotate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비례가 조금 달라야 회전한 거 티가 나니까 이렇게 그려보고 rotate 명령을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면 뭐라고 나오죠?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죠. 무엇을 회전시킬 거냐,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선택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specify base point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회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컴파스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찍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 건지를 무조건 먼저 입력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중심을 어디에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회전시킨 개체의 중심축이 달라지니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중심축으로 잡겠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도를 입력하시면 끝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각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45도를 회전한다 라고 하시면 그냥 45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45도 돌아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각도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각도대로 회전시킬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린 개체를 만약에 어떤 벽체를 이렇게 그렸어요, 사선으로. 자, 그럼 이 형태가 이 꼭지점이 여기에 딱 맞아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여기에 맞추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개체가 얼마만큼의 각도를 가지는지를 계산하고, 걔가 중심축에서부터 마이너스로 90에서 이 각도를 뺀 만큼이 회전돼야 되잖아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수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rotate, 이 개체를 회전시킬 건데 중심축이 어디가 돼야 되죠? 얘는 일단 딱 맞아 있으니까 이 위만 맞추면 되잖아요, 회전하면서. 자, 중심축은 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참조점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referencing 한다라고 하는데, referencing 밑에 보시면 부가 옵션에 copy, 그리고 뒤에 보시면 reference 이렇게 돼 있죠. 참조하겠다. 그래서 단축키 R 입력하시면 엔터 쳐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specify reference angl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eference 되는 앵글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reference 되는 앵글을 입력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 맞닿아 있는 곳을 첫 번째 점으로 찍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specify second point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점 찍었으니까 두 번째 점 찍어줘 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를 회전시킬 거죠? 요 축을, 지금 얘랑 맞는 이 축을,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면 수직으로 올라간 축이 하나 그려지겠죠. 가상의 축이. 얘를 찍었습니다.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 어디로 맞출 거냐? 여기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으려면 엔드 포인트에 갖다 찍는 게 낫겠죠. 중심점이라든지. 여기로 맞춰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이 선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은 이 선을 이 선에 맞춰줘라 라고 입력을 하시면 왼쪽 클릭하면 끝납니다. 정확하게 얘랑 얘가 얼라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reference rotate인데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숙지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손에 익숙하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혀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회전돼 있다고 가정하면, 자, 얘를 여기에 맞춰서 회전시키겠다. 얘를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오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로테이트, 선택, 엔터, 중심점, 레퍼런스니까 R, 엔터, 첫 번째, 두 번째 점, 그리고 마지막 점. 요 순서가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부가 옵션 중에 레퍼런스 옆에 copy라고 하는 게 있었죠. copy. 자, 다시 한번 볼게요. rotate, 오브젝트 선택, specify base point, 예. 자, 그 다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copy, reference. 자, copy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C, enter. copy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rotate도 기본적으로 move와 같이 원래의 개체를 회전시킨 다음 그 원본 개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copy 옵션을 켜시면 삭제하지 않고 원본의 개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복사해가지고 회전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용하겠다. copy 옵션 켜진 상태에서 R, 엔터, 레퍼런스 첫 번째, 두 번째 점, 마지막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 원본 개체 남아있고 카피된 개체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서 했던 예제 중에 로테이트를 이용하면 훨씬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예제 기억나시나요? 정확한 형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생겼었어요. 계략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형태가 딱딱 맞을 텐데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된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카피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수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려질 겁니다. 비례가. 자, 얘를 중심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이 개체의 중심점이 찍어지잖아요. 그러면 로테이트 얘를 전체 선택하시고 엔터, 중심점을 찍고 카피 옵션 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꼭 그려보십시오. 자, 다음 명령어는 mirror 명령어인데요. mirror, 거울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얘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태를 하나 그려놓고 로테이트로 좀 휘어 놓을게요. 좀 기울여 놓을게요. 자, 여기서 mirror, 거울 명령어 MI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앞 글자를 따서 입력하시면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어떤 개체를 거울화 시키겠느냐. 자, 이 개체다.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specify first point of mirror line 이렇게 돼 있죠. mirror line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점도 선택하라고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통해서 그리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점을 여기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 찍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죠. 이 선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선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무엇을 그리는 거냐라고 하면 거울을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고 가정했을 때 평면도 비겠죠. 가정했을 때 거울 라인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에 지금 이쪽 면 있죠, 이쪽 면. 이쪽 면. 네, 거울의 이쪽 면이 지금 거울의 앞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개체가 이 거울의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보면 거울 안에 상이 맺히겠죠. 그쵸?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미러시키겠다라고 하면 미리 가선을 그려놓고 이 점과 이 점을 찍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찍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자,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미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개체 할 거다.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하니까 벌써 어떻게 됐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그려놓은 축에 미러화 돼서 반사돼 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가 하나 그려졌죠. 그래서 플립 기능인데, 플립 기능인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두 번째 점 지금 찍은 겁니다. 클릭을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Erase source object 이렇게 나오죠. 너 원본 개체 지울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부터 이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카피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 기능은 똑같은 건데 그냥 미러를 시키고 카피 옵션을 했을 때 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상 아까 같이 로테이트로 가정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원래부터 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명령어로 이 방식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칭을 안 시켜놨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너 원본 개체 삭제할 거야? 그래서 기본이 디폴트 값이 no로 되어 있어요. 로테이트는 디폴트 값이 카피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미러는 디폴트 값이 카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삭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no라고 하면 삭제를 안 하는 거니까 원본 개체를 놔둔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미러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얘는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할 거야 라고 클릭하거나 Y, Yes를 누르면 원본 개체가 삭제가 되고 미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손을 좀 여기에 맞춰서 익혀놔야겠죠. 그래서 미러 명령이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자, 아까 같이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자, 얘 다 없어. 전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심축은 정확하게 잡아놨죠. 얘를 우리가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미러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를 바탕으로 거울상을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미러, 엔터. 어떤 개체들을 거울상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다 선택하시면 가운데 있는 두 개도 미러 되겠죠. 근데 중심축이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미러 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죠? 중복이 되겠죠. 그쵸? 중첩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을 빼고 싶을 땐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빠져요.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추가가 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시 추가를 하면 빠집니다. 선택 잘못했을 때. 자, 그 다음 엔터. 자, 거울 상에 있는 거울이 서 있는 라인이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클릭하던 여기를 클릭하던 여기를 클릭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축만 인식시켜주면 돼요. 무한한 거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이다.
그리고 원본 개체 삭제하면 안 되겠죠? 네, no.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빨리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rotate copy랑 mirror 기능이 어, 같은 그림을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형태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울상을 그려야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축선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미리 가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려놓고 빠르게 작도하실 수가 있겠죠. 가선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얘는 물론 요거는 이제 대칭이 아닙니다만 얘는 그려놓고 여기에 있는 요 개체와 여기에 있는 이 개체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거를 그리고 이쪽 편만 다 그리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미러 시키면 반대로 탁 넘어가서 그냥 명령이 끝나겠죠. 그쵸?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런 개체들 가운데 선 이렇게 자르는 요 선들 다 여러분들 트림 하시고 그 다음에 선들 다 조인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개체로 선택되도록. 예. 그래서 지금 손이 조금 덜 익을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그려 놓으세요. 예.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 스케일 이렇게 배워볼 건데, 요 두 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스트레치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요. 자, 스트레치는 잡아당기다, 늘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잡아당기다, 늘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부분부터 특정한 부분을 어디까지 늘릴 거냐, 줄일 거냐를 지정하는 명령어예요. 자,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스트레치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죠? specify first corner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코너를 지정해라. 자, 중심점에서부터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영역을. 여기서부터 이쪽 편, 오른쪽 편을 영역으로 지정해 볼게요. 자, first corner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opposite corner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의 반대쪽 코너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이제 영역 지정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정이 다 끝났으니까 select object 되어 있을 때 엔터 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무엇을 지정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찍고 그 기준점에서부터 아무 때나 한번 찍어 볼게요. 바깥쪽에. 기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에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 사각형을 기준으로는 우측편을 지금 영역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 우측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내가 찍은 기준선에서부터 얼마만큼 늘어나거나 얼마만큼 줄어들게 할 거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측편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죠? 좌측편을 선택했어야 되죠. 중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느냐면 이 엔티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 엔드 포인트들에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선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치 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치를 통해서 퍼스트 포인트랑 어퍼치 코너를 요렇게 선택했다라고 하시면 얘만 선택된 거잖아요. 그쵸? 얘만 늘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엔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좌우로 늘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늘렸어야 됐다라고 하시면 위아래를 기준을 잡는 엔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치를 이게 아니라 요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랑 얘가 선택이 되게. 이해되시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체를 클릭해보지 않아도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엔티티의 이 포인트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나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많이 그리시면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려진 우리가 그려놓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레치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창문 두 개만 수치를 500만큼 늘리고 싶다. 정확한 수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스트레치 이 개체를 늘릴 거니까 이 개체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엔드 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겠죠? 그쵸? 항상 엔드 포인트를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개체의 엔드 포인트를 전부 선택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개체의 엔드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엔드 포인트가 전부 선택이 되면 스트레치를 통해서 얘는 그냥 이동을 해요. 전부 선택되면. 자, 그러면 이 개체 얘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 이 창을 늘릴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창의 엔드 포인트는 하나, 둘, 하나, 둘. 얘네가 선택되면 늘어나고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려놓은 이 정사각형 그리고 요 창 틀은 이 엔드 포인트들이 전부 선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러면 얘네는 이동하고 얘네는 늘어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그쵸? 그래서 엔터 어디에서부터 아무 때나 하나 찍고 자 우측으로 가면 늘어나고 여기로 가면 줄어드니까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늘어나는 위치로 우리가 500 입력하시면 정확히 500만큼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늘려볼까요? 500만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자, 나는 창틀의 크기를 100만큼 키우고 싶다. 얘를. 그러면 요 중심을 선택해서 100 늘려도 되고 스트레치를 통해서 엔드포인트 두 개가 다 잡히게 이렇게 클릭해야겠죠? 이렇게 클릭해야겠죠? 그래서 스트레치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인 명령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큼 늘릴 거냐를 바로바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명령어가 될 수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예제가 스트레치를 파악하기에 되게 적합한 예제여서 제가 들고 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인치 피트로 되어 있는 예제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냥 미터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치수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로 되어 있는 건 200, 100으로 되어 있는 건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너무 작나? 200이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제가 200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200으로 합시다. 네, 뭐 작게 연습하시면 되죠. 바꾸지 말고 강의 자료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개체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줄 아셔야 되지만 요걸 그리는 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통해서 요거 바꿔보셔야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로테이트랑 스케일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건데, 스케일을 한 다음에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제는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어디를 늘려야 이렇게 되고, 어디를 늘려야 이렇게 되고, 어디를 늘려야 이렇게 될지, 요거는 칠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태적으로 그냥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만들려면 이만큼을 잡아서, 지금 여기 이 크기는 변하지 않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늘리려면 이렇게 만든 개체를 이렇게 잡아서 늘려야겠다 라든지, 예. 다시 이렇게 늘리려면 이렇게 잡아서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해보는 예제입니다. 네, 요거는 쭉 같이 그러니까 해보시고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시작점을 저는 여기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0밖에 안 되니까 요 개체가 지금 아래쪽 변이 되겠죠. 아래쪽 변.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이는 원이 두 개가 껴 있죠. 원의 다이어미터가 지금 레이디어스 값이 치수 곱하기 100이니까 50으로 되어 있네요. 50. 그쵸? 그 다음에 0.25만큼 띄우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0.25만큼 띄워서 이 끝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항상 이 기준이 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단서부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를 일단 250 아니죠, 25죠. 25 올린 상황에서, 자, 얘가 원의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 원은 어떤 원이죠? 다이어미터가 50인 원. 레이디어스가 50이 아닌데? 아래쪽 보시면 50이 다이어미터인 원이 바깥쪽에 위치하니까 25인 원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요.
그쵸? 요렇게 잡아가는 거고, 요거 그린 겁니다. 요거 그다음 여기서부터 250, 요거죠. 요거, 그쵸?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개체 하나가 있는 거고,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 화살표를 헷갈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안쪽 원을 가리킨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랬는데, 얘가 바깥쪽이고요. 그쵸? 얘가 안쪽 지층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다이아미터랑 그 레디어스를 지금 중복해가지고 중첩해서 써놔서 헷갈리는데, 얘는 반지름이 25, 얘는 반지름이 5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는 25인데 얘가 지금 끝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거죠. 요거, 그쵸? 그리고 얘가 똑같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얘를 잘라내면 되잖아요. 이제 어디서 얘랑 얘를 통해서 필요 없고, 얘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그쵸? 네. 제가 이 화살표의 위치를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로 확장시켜 가지고 기준선 교차시켜 주고, 자, 15도만큼 올라가는 개체가 있어요. 15도만큼 올라가는데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라인이 지금 여기 있죠. 이 라인이 로테이트 여기서부터 15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익스텐드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자, 트림 잘라내고,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40도 틀어진 개체가 있네요. 이 개체를 복사할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그냥 세로로 하나 세워서 그릴까요? 자, 이 개체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40도만큼 회전하면 되잖아요. 로테이트 4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개체로 이제 미러링 시킬 겁니다. 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확장을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요게 얘는 빼고요.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수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 옵셋 100, 자 여기서부터 옵셋 150,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50, 50, 자 얘네들 트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도 보면은 20의 반지름을 가지는 네 이렇게 R값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릴 거예요. 그냥 자 20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하죠? 얘를 그냥 위치시켜요. 됐죠? 또 위치시켜. 미러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 전체 선택 잘라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선택 조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조인하기 전에 요걸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175 올라가죠. 그쵸?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죠? 지름이 0.7, 반지름이 35네요. 그쵸? 자, 똑같은 중심을 원을 공유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직교인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요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원을 바탕으로 트림 트림 자 얘네들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조인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 형태. 조금 어렵죠. 이제 잘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기준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앞에 했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스트레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가운데를 늘리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요 위치 끝까지가 400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그린 건데 자 여기서부터 옵셋 400. 자, 이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자, 이 꼭지점, 요 위치, 이 교차점이 이 위까지 올라가면 된다고요. 정확한 치수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스트레치 얘를 다 선택하시고 얘는 기준되는 선들이니까 선택 해제하시고 엔터. 자, 얘가 이 위치가 어디로 가면 되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00이 될 테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복사해서 하세요. 얘 놔두고 복사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원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복사해서 하십시오. 자, 다시 스트레치. 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죠? 바닥까지 내려버렸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25만큼 기준을 줬고요. 자, 얘가 올라가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준되는 선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얘는 중심에서부터 0.5니까 50이잖아요. 25만큼 25만큼으로 스트레치 해라. 요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얘네가 올라가 있어야 지정하기가 쉽겠네요.
자, 얘는 이동되면 안 되니까 예, 이 끝점이 선택 같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축이 틀어져 버리니까 얘는 두고, 자, 이 중심이 여기로 간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같이 선택됐죠. 이 끝점이. 그러면 이 축이 같이 틀어져요. 이렇게. 예, 그러면 헷갈리니까 선택 해제하시고 얘만 이동한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치라는 거 하는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내가 기준선을 그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치수도 결정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치수가 결정된 위치까지 어디를 옮기겠느냐를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로테이트, 미러, 스케일, 스트레치까지 했고,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자, 얘를 스케일 그냥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얘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스케일 입력하시면 축척 이란 뜻이잖아요. 축척. 네, 축척을 변경하는 거다. 자, 스케일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나 얘 다 변경하고 싶어.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를 입력해라라고 하는 게 뭐죠? 어디를 중심으로 얘를 스케일링 할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키울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키울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키울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키울 거냐, 요런 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베이스 포인트를 찍으면.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스케일링 할 건데,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몇 스케일인지 모르고 그냥 원하는 위치만큼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수대로 1, 2 해서 뭐 1배, 2배, 0.5배, 0.25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치수 그대로 스케일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스케일링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스트레치랑 좀 다르게,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난 얘를 X축, Y축 방향으로 동등하게 스케일링 해서 여기에 딱 붙이고 싶다, 끝을. 그러면 스케일 얘를 할 건데, 기준은 어디가 돼야 되죠? 이쪽 편 어딘가가 기준이 돼야겠죠. 얘는 이동하면 안 되니까. 스케일 누르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싱 누르면, 스케일이 좀 웃긴 게, 자, 엔터 클릭했어요. 얘는 부가 옵션이 써져 있지 않아요. 이거 오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해서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가 옵션이 안 써져 있잖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 로테이트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레퍼런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 엔터, 그러면 specify reference length 이렇게 나오죠. 레퍼런스의 기준이 되는 선을 지정을 해라. 걔를 1로 잡고 얼마만큼 스케일링 할지 다음 점을 찍어서 결정하겠다. 자,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랑 항상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어디로 갈 거냐, 이 바깥쪽만큼 가겠다. 이렇게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거죠.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만큼으로 줄여보겠다라고 하면 스케일. 자, 베이스 포인트 이번엔 여기를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레퍼런싱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어들겠다. 이까지로. 근데 베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못 찍으시면, 나 분명히 늘려야 되는데 뭐 이쪽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바깥쪽을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하니까, 네, 끝이 떨어지겠죠. 그쵸?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레퍼런싱으로 1로 잡고 2배, 3배, 4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기 때문에 얘가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위상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예제 한번 해보면,
서클이 있죠. 자, 다이아미터가 0.75, 100배 하면 75죠. 다이아미터로 바꾸고 75로 그릴게요. 네, 요거죠. 그 다음에 십자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는 똑같이 서클 다이아미터 150, 마찬가지로 십자선. 자, 하나는 다이아미터 50. 자, 절대좌표는 무시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려진 원을 정렬시킬 거예요, 이렇게. 예, 지금 45도로 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45도로 틀어지게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전부 45도 회전시켜도 되겠죠? 자, 45도. 그쵸? 그 다음 위치를 잡으면 되니까. 예,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하나씩 할 필요 없이. 자, 근데 이 개체를 보면 조금 작아져 있다. 예, 작아져 있는 것 같죠, 그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비슷하게. 자, 스케일 얘를 줄일 건데, 자, 중심을 기준으로 0.5배 했어요. 그럼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배워본 rotate, mirror, scratch, scale 요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앞에 이제 donut, ellipse, spline 이런 거랑 다르게 ellipse 안 했네요. ellipse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하고 넘어갈게요. ellipse는 타원형이란 뜻이죠. 타원. 어, 원은 중심에서부터의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타원은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계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립스 명령을 가끔 사용하실 일이 있을 텐데, 예, 마찬가지로 엑시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축. 자, 첫 번째 축 거리를 지정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로 거리 입력하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축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네,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 축과 요 축과의 거리가 똑같으면 원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계란형의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시공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아니까 이 포인트들을 찍을 거 아니에요. 이 포인트들을 찍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돌릴 텐데, 얘가 아크의 조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크로 그려보시면,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심점을 이제 어디로 찍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중심점을 이 위에 찍고 넘어간다고 한들 네, 이게 아크로 표현되기에는 조금 형태가 덜 부드럽잖아요. 아크는 이제 끝이 뾰족해지니까. 그래서 얘가 요런 아크와 요런 아크, 요런 아크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일립스라는 형태도 건축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3D 프린터로 정확하게 얘를 출력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변형들 있잖아요. 원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복사해서 원본을 만들어 두시고 반드시 복사해서 변형시켜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얘 변형, 복사해서 얘 변형, 복사해서 얘 변형. 그래서 4개가 다 남아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지만 반드시 이 예제들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다 숙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이번 주에 했던 내용들 조금씩 이제 명령어들이 복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빨리 사용하면 더 간편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뭐 시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작업 속도를 상당히 빨리 늘려줄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